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로 호주 한 달째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호주 어디서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퀸슬랜드 주에서 바다가 예쁜 골드코스트에서 지내고 있어요. 댓글에 공기가 맑다고 하던데 정말 피부가 좋아지던 날씨던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건강해졌다. 그것도 매우. 왜 이렇게까지 좋아졌지? 한국에서도 좋다는 관리 다 하는데 왜 다르지? 이게 생각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저도 몰랐던 가장 큰 이유 3가지랑 당연한 이유 2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꼭 여기 환경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다 가능했던 건데 내가 안 했을 뿐. 자, 가장 큰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상시간. 이곳 패턴. 하루 시작이 너무너무 빨라요. 커피 마시는 카페가 아침 5시, 6시부터 오후 1, 2시, 일찍 끝나면 오전 11시에도 끝나요. 늦장 부리면 커피 타임도 놓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달 동안 밤 9시, 10시에 자서 아침 5시,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일찍 자서가 이유면 왜 그 황금 시간대에 자니까 멜라토닌의 양 증가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낮 호르몬인 세로토닌 증가 때문에. 그 밸런스가 맞아져서 그 세로토닌이 햇빛 아래서 활동을 해야 만들어져요. 낮에 눈만 뜨고 이렇게 실내에 가만히 있다고 생성되진 않거든요. 낮 동안 충분히 햇볕을 쬐면서 막 움직였던 게 숙면하니까 피부, 또 여기서 체력, 이 면역력, 건강까지 줄줄이 나비 효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게 단순히 숙면이 아니라 면역력, 비만, 우울증 이런 거에 모두 영향이 있는 거 아시죠? 물론 한국에서도 잠을 7, 8시간 꼬박꼬박 채워 자긴 했어요. 근데 일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 때문에 이제 세로토닌 양이 부족했던 거죠. 낮에 눈 뜨고 있어도 이동은 차로에 또 실내에서 미팅에 인공적인 빛은 세로토닌 생성에 거의 영향도 없고요. 햇빛 하면 단순히 D를 생각하죠. D야 부족하면 영양제로. 하물며 세로토닌도 부족하면 영양제 찾는 분들 계세요. 리얼 햇빛을 받을 때 오는 수없이 많은 좋은 효과들은 영양제로 100% 채울 순 없다. 그래서 피부 건강, 몸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 하루 30분에서 1시간 햇볕 아래서 활동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 참고로 멜라토닌에 대해 아셔야 될 게 멜라토닌이 비타민보다 2배 가까이 뛰어난 항산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어차피 세로토닌 양이 줄면 멜라토닌 양도 줄어요. 그리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왕성이라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실제로는 시간대보단 수면 시간, 어느 시간대에 자던 수면 시간을 충분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단 멜라토닌은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당연히 빛은 완벽히 차단하고, 중요한 건 자고 일어나는 패턴이 일정해야 된다. 또 밤낮이 바뀌면 안 되겠죠? 세로토닌 생성할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다시피 피부는 좀 그을렸어요. 얼굴 피부만은 강력히 차단, 사수하죠. 하지만 몸 피부는 그냥 햇빛을 많이 받았어요. 얼굴은 어떻게 커버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선크림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보기 좀 흉해도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선캡으로 매일매일 가려줬고요. 또 매일 비타민C에 BCR 꼬박꼬박 챙겨 먹어줬고요. 그리고 오이팩. 해외 어딜 가도 살 수 있죠. 필러로 오이 얇게, 제가 항상 방법 알려드렸죠. 썰어서 얼굴에 붙이세요. 이 방법이 정말 베스트. 수딩으로 진정 보습만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멜라닌 케어를 바깥에서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순하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 대신 껍질은 꼭 두껍게 벗겨주세요. 농약. 호주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 상한다고 엄청 울먹울먹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자외선이 강한 나라인 건 사실인데 자외선 케어를 철저히 안 해. 한국 분들이 자외선 케어를 정말 잘하세요. 차단제는 꼭 발라야 된다라는 개념부터 양은 얼마나 발라야 된다, 한번 바르면 얼마나 오래 간다, 이런 개념을 한국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잘 지켜요. 근데 저 그을리긴 했는데 화면상에서 느껴지실까요? 네, 분명히 그을렸는데 전 오히려 칙칙함이 없어졌어요. 좀 생기가 생겼어요. 정말 딱 그 말이 맞아. 생기가 없었거든요. 항상 좀 피곤해 보이고 오죽하면 인스타에서 사진 예쁜 거 올린다고 올렸는데 언니 오늘 예뻐요. 근데 되게 피곤해 보여요가 되게 많았어요. 댓글 중에. 특히 요즘 세수할 때마다 이 손끝에서 느껴주는 이 피부 결이 얼마만에 느끼는 이 피부 결 느낌인지 정말 보들보들해졌어요. 이유가 또 있어요. 2번째 이유인데
건강 식재료를 정말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한국만큼 맛집 많고 정말 먹을 거 다양한 나라가 많지 않죠. 그래서 여기선 주로 장을 받아가 해먹을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건강식을 더 자주 지키게 돼요. 장 볼 때도 알아서 건강식재료가 주로 담기더라고요. 요즘은 당근 하나도 너무 달고 맛있게 느껴져서 신선한 채소를 정말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뱃속도 너무 편하고 이 위장이 건강해지는 게 거울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 한국에서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 좋은 식재료 하면 요즘 한국 손꼽히거든요. 문제는 한국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했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유혹에 이런 좋은 식재료를 먹는 게 덜해지는 거죠.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사람인데 100% 어떻게 건강식만 먹고 살겠어요. 물론 치팅할 때마다 꼼수를 부릴 뿐 낮에 커피 마실 때 저 디저트도 먹고요. 튀긴 음식도 먹고요. 햄버거도 먹어요. 단 이 세 가지 과식 조절하는 거랑 일부 배는 야채로 채우는 거랑 식초물이랑 보약도 독약으로 만드는 게 과식이라고 하죠. 쉽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령 뭐 햄버거나 피쉬앤칩스 같은 음식을 먹게 될 때는 저는 미리 샐러드를 잔뜩 준비해서 가요. 샐러드 준비 귀찮을 땐 당근이라도 깎아서 나가요. 그럼 모든 배를 튀김으로만 채우는 건 확실히 덜하게 되고 여기에 탄산 음료 대신 탄산수에 식초나 레몬즙을 타서 같이 먹으면서 당독소를 낮춰준다. 참고로 여기서도 아침 공복엔 유산균을 일단 먹고 아침 공복에 좋은 사과나 아니면 뭐 무화과, 뭐 견과류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먹어줘요. 아침밥도 해 먹는데 건강식으로 차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식은 김치나 국처럼 염분이 높은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염분이 높은 메뉴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뭐 과일이나 견과류로 먼저 좀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미니멀 기초 케어랑 최소한의 베이스 메이크업, 이것도 피부 건강의 한몫. 뭐 한국에선 내추럴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뭔가를 덮고 다니는데 요즘 얼굴이 너무 가벼운 거, 피부가 그을렸는데도 맑아진 이유는 일명 살색 색소에 의해 피부가 혹사당하지 않아서. 물론 여기 분위기 한국 분위기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한국 가자마자 막 파운데이션 프리를 외칠 순 없죠. 단 돌아가서도 커버에 대한 강박은 좀 내려놓으려고요. 얼굴에 쓰는 양을 줄이려고요. 요즘 보면 잡티 하나하나를 가리는 것보다 전체 느낌에 그냥 건강해 보이는 쪽으로 메이크업 방식을 바꾸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 보이고 이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저도 여기서 뭐 미팅 자리가 있거나 저녁 자리가 있거나 심플한 방식의 메이크업을 가끔 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곳 골드코스트 영상도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제가 가장 강추하는 곳이라서 구름이님들 언젠가라도 한 번쯤은 꼭 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찍어봤어요. 이 영상은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 마지막으로 건강해진 당연한 이유 두 가지는 하나가 멍 때리기, 하나가 운동. 제가 머릿속이 항상 포화라 진짜 못하는 게 멍 때리기인데 여긴 멍 때릴 경치가 사방팔방이거든요. 코앞이 바다고 풀이고. 근데 머릿속을 비워주니까 좋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얻어 걸린 게 세상에 흰자가 깨끗해진 거 있죠. 매일 매순간 막 모니터, 핸드폰 이런 걸 가까이 두고 보다가 여기선 진짜 핸드폰 보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멀리 보면서 멍 때리는 습관이 얼마나 눈 건강에 좋은 건지 또 다시 한번 새삼 느꼈어요. 구름이님들도 꼭 멀리 보면서 눈 수시로 쉬세요. 그리고 뻔한 얘기겠지만 운동. 여긴 대부분의 숙소 내에 헬스장,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선 바쁘다고 자꾸 스킵하던 운동도 거의 매일 하긴 했어요. 운동만한 건강 부스터가 없죠. 근데 확실히 등산만한 게 없다고 느낀 게 여기서도 트레킹을 몇 군데 다녀와 봤거든요. 물론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경치하며 폭포하며 정말 보는 내내 감탄사를 뿜으면서 다녀왔는데 뭔가 등산을 하며 운동이 된다라는 느낌은 한국 등산 코스가 1등인 것 같아요. 한국처럼 수많은 훌륭한 산을 끼고 산다는 건 행운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에서도 이 5가지만 지키면 지금처럼 이 건강이 유지가 된다예요. 첫 번째, 잠은 최대 7, 8시간 지켜자되 수면과 기상 패턴은 일정하게, 그리고 낮 햇빛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충분히 받으며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 식재료로 배의 일부를 채우는 습관,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네 번째, 하루 10분이라도 멍 때리기 연습하기. 이때 시선을 멀리 봐서 아이케어까지 일석이조하기. 다섯 번째, 등산 더 자주 하기. 피부 탄력에 진짜 1등이에요. 잘 맞는 화장품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힐링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번 호주에선 매일 매 순간이 선물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집중하고 있거든요. 한국 가서 잡혀있는 다음 제품 기획들, 미팅들, 광고 촬영들, 또 그에 따른 관리, 다이어트 이런 걸 등등 떠올리기 시작하면 나로 인해 돌아가는 일들인 만큼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결과가 별로면 어쩌지?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부담감도 밀려오고 저도 이런저런 생각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걱정을 미리 한다고 해서 나중 일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미리 걱정 한국에서도 잘 못 버리던 건데 마음 내려놓는 연습 잘 하고 있고요. 한국 가서도 잘 유지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영상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